안녕하세요. 작은별 심리상담소입니다. 요즘 심리상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내가 어떤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 상담을 처음 접하거나 상담을 몇 번 받아봤지만 이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는 게 맞을까? 라는 어떤 고민과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뉴비를 위해서 어떤 가이드를 제작하듯이 심리 상담을 처음 접하거나 상담을 몇 번 받아봤지만 뭔가 아쉬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작은별 가이드를 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전문가나 상담을 몇 번 접해본 사람들이 컨텐츠나 어떤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런 상담사를 찾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학위, 자격증, 경력. 두 번째는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 받아본 지인의 추천. 그리고 네 번째는 직접 경험하며 나에게 맞는 좋은 상담사를 찾아라.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만고만한 자격증, 그런 학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 심리 상담과 관련된 어떤 지식이 있고 그런 훈련을 받아봤다는 것이지 이것이 전문성과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고 시험 그리고 자격증에서의 어떤 그런 필기 시험을 치면서 이론들을 외우고 사례 같은 것도 몇 개 보고 실습도 한 몇 번 해보면서 그 실습을 어떤 교수님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슈퍼바이저라고 하시는 전문가한테 피드백을 좀 받아본 그런 사람을 이제 학위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코딩 학원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막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전공 관련 그런 대학도 나와가지고 졸업하고 하면은 이제 회사나 어떤 이제 현장 같은 데 가서 막 전문가라는 얘기 들으면서 막 날라다니죠. 근데 왜 심리 상담에서는 특히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따질까요? 일단은 딱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담사의 자격증이나 학위가 굉장히 특별하고 희귀하고 그런 거라면은 굳이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각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굳이 강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자격증 업계 사람들이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자신들의 자격증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겸 마케팅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쉽게 자격증을 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강으로 강의 몇 개 듣고 오픈북으로 시험 한번 치면은 주는 그런 상담 관련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돈 주고 상담받기는 조금 아깝죠. 이런 자격증으로도 상담소는 차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사회 자격증이 만능 열쇠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위나 자격증은 굳이 따지지도 않고 크게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그런 학위나 이런 걸 따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업계 사람들끼리나 따지지 굳이 음식을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잘 따지지 않습니다. 맛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필이 될 수는 있겠죠. 하다못해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위를 따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제빵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겠죠. 말 그대로 그냥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위, 자격증 이런 걸 보라고 할 때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참고하면 되고 그것 외에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이때 이제 경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좀 더 믿을 만한 정보일 수는 있습니다. 경력도 어디서 어떤 특성을 가진 곳에서 일했느냐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상담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 내가 청소년인데 청소년 관련 상담소나 복지센터나 청소년에 특화된 곳에서 그런 담당을 했다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특성에 맞게 경력을 쌓았더라도 염두에 둬야 하는 사항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사가 있고요, 회사에.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방식,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보다 업무 처리 방식대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상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과에 약간 하청업체 같이 일하는 곳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첫 번째랑 비슷하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 비정상을 가르고 비정상의 사람들을 병원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경우에 어떤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나름대로 상담을 공부하고 경력을 통해 어떤 경험을 쌓고 했지만 자신이 상담을 하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히 더 많은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박사까지 학위를 따면, 자격증을 더 따면, 경력을 더 쌓고 내담자를 더 많이 만나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맹목적으로 계속 스펙 쌓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어디서 몇 년 일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결국 우리는 학위, 자격증, 경력으로만 이 사람이 전문적인 상담사인지 좋은 상담사인지 알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저를 어필을 하고 있죠. 블로그도 운영을 했었는데 유튜브로 갈아탔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영상이랑 실제 상담을 할 때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어떤 사연이나 이슈,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시는데 이 영상들 대부분이 실제 이분이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들이나 자신의 생각, 경험, 사례 그냥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정도지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는 좀 알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사례들을 접하고 상담을 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지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추천받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렇게 영상이나 상담소 정보를 찾는 분은 그런 지인의 추천을 못 받아서 이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큰 도움이 되진 않겠죠. 이렇게 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찾는 이유가 이런 기회비용,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찾는 것인데 그 기회비용을 그냥 쓰라는 말은 하나마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인플루언서처럼 유명한 분에게 상담을 받는 겁니다. 유명하다는 점이 괜히 신뢰감을 좀 주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식당을 찾을 때 구글 평점과 어떤 그런 리뷰가 많은 식당을 선택하면은 뭔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듯이 유명한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근데 차라리 구글 평점이나 리뷰처럼 어떤 광고나 대가 없이
써주는 일종의 평가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TV에 나오고 구독자가 많고 팔로워가 많은 것과 구글 평점은 다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 놓고 왜 평점과 리뷰랑 실제 맛이랑 다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유명세는 평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더 편해졌다. 이것이 유명한 것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맹신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이런 맹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면에서 걱정이 없는 컨텐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 상담사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살펴봤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그 좋은 상담사, 상담센터는 어떤 사람,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력 있는 상담사, 두 번째는 나랑 딱 맞는, 나랑 잘 맞는 상담사, 세 번째는 인성이 좋은 상담사.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부터 이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다루면서 그럼 어떻게 상담사를 찾아볼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작은별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아래 더보기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